ISO 인증. ISO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진짜 고통이 많으신 분이 계신지 번호도 그냥 쭉쭉 나오고 진짜 어떡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오신 정지선 박사님이십니다. 과학을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과학. 그렇죠. 바로 그렇죠. 측정 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표준,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나라별로 나라를 대표하는 측정 대표기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그 측정 대표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법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과학하면 일단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측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임의의 기준을 만들어서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수량화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수량화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표준화가 되어 있는 수량화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온도, 그쵸. 속도, 그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온도면 뭐 섭씨, 속도면 뭐 시속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숫자로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가 수량화를 한 것들이죠.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 거가 맞아요. 잘 알려져 있는 맵기의 단위예요. 근데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사람이 느끼는 것을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다 다르죠, 사람이 느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표준스럽게 표시한 것이 이제 캡사이신의 양을 기준으로 무언가 표시를 한 건데 이거는 캡사이신의 양을 정한 것이지 매운맛은 그렇죠,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아까 우리 수량화 중에 온도가 온도의 단위인 거지 이게 덥기를 표시하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렇죠.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김치랑 라면에 맵기의 표준이 이미 산업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 표준으로요? 네, 이렇게. 네, 전통 식품 표준 규격 번호가 있는 산업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의 매운맛도 이렇게 산업 표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다 같이 약속을 한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캡사이신의 양으로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라면 매운맛 표시 전무. 약간 좀 매운 걸 먹어야겠어. 이럴 때 저걸 딱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K푸드 수출할 때 네. 외국인들은 또 그 맵기에 대한 우리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준을 만들고 쓰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 아, 네, 이것도 그거. 계측기입니다. 계량화된 숫자를 나타내주진 않지만 있다 없다라는 측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항원을 검사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바이러스 안에 있는 RNA를 보는 PCR 검사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항체 검사가 있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언제 어떤 거를 써야 잘 측정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달라요. 아. 어떻게 재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잘 재야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20.5와 20.8 다른가 같은가? 네, 20.5랑 20.8은 다르잖아요. 다른 숫자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죠. 여전히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오차 막대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이걸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개는 동일한, 동등한 수준의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 측정된 전혀 다른 값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측정을 했을 때 우리 생활에 막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또 흔들려도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요. 이런 측정은 어떨까요? 내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측정들. 네, 이런 경우에 정확한 측정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안 먹었는데 측정이 잘못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맞아요. 우류가 생긴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값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체온 측정하는 것도 우리 되게 너무 일상적으로 하지만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체온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또 코로나 1차 선별이 체온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측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을 그쵸. 앓고 계시는 분들 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심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손끝에 아프게 피를 내서 측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값을 얻고 싶어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도대체 표준화라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비교 가능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어떤 동일한 것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같은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들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하는 분야가 사실 표준과학연구원에는 진짜 다양한 표준 연구를 해요. 저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몸 안의 표준을 연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혈액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속한 그룹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자가혈당기와 관련된 표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연구하는 표준이라는 건 그 표준의 수준을 더 높이고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게 표준화를 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 사실. 중요하죠. 그럼요. 지금 국제당뇨병연맹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중에 5.4억 명이 지금 당뇨병을 와. 앓고 있었다고 해요. 네. 2023년은 좀 더 다르겠죠. 그리고 2045년에는 전 세계 성인의 7.8억 명이 아마 당뇨를 앓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늘어나게 있고 되네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성인병을 점점 더 많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당뇨병을 앓을 것 같은 사람들, 전 단계라고 하죠. 위험 단계, 전 단계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 관련된 산업이 엄청 크겠죠.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당뇨 관련의 혈당기기 시장의 현황과 예상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게 미국 억 달러로 272억 달러가 2026년에 예상이면 한 30조가 넘는다는 네, 얘기죠. 30조가 원화로 훨씬 넘네요.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그런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뭐 점점점 시장은 커지고 있죠. 우리가 집에서 현장 검사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혹은 네네네. 포터블이라고 하죠. 집에서든 네. 이렇게 하는 현장 검사기 중에 혈당 측정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가 넘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혈당기의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좋은 단계로 올릴 수 있는 표준화, 뭐 저희끼리 완벽한 수준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값은 123mg/dl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 값이 나옵니다.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집이 나오기까지의 필요한 단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혈액이 필요하죠. 네네. 자가혈당기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측정 방법이 잘 작동을 하는 건지를 확인해 줄 기준 물질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제조사에서 같이 판매를 하거나 팔기 전에 자기네들이 QC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준용액, 대조용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대조용액이 잘 만들어진 거를 또 검사해 줄 방법이 필요해요. 네, 그게 이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 측정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그 제조사의 측정 방법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줄 또 다른 기준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물려 있어요. 그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걸 검증하기 위한 표준 물질이 계속 연쇄적으로 여러 단계에서의 표준화 그리고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위의 정의는 국제 도량형으로 협의가 되어서 정해진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 그 단계를 모두 다 잘 블럭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수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혈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미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훨씬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혈당은 사실 집에서도 되게 쉽게 재잖아요. 네. 근데 혈당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하루만 좀 열심히 하면 혈당은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혈당은 딱 그 시기에 혈당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또 다른 당뇨병의 지표 물질인데요. 당화혈색소는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 단백질은 다 아시죠? 우리 네. 피가 빨갛게 네. 보이게 하는 걔가 높은 당에 노출이 되면 당이 붙어요. 이건 비가역적이라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 한 번이라도 당 조절을 실패를 하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에 당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적혈
백혈구 세포가 죽을 때까지 그 값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정말 당 관리를 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죠. 당화혈색소는 자가혈당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한데요. 집에서는 거의 사용하시진 않고요. 전문적으로 병원이나 검사소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혈당에 비해서는 당뇨 관리에 훨씬 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가 표준화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너무 멋진 결과거든요. 그러네요. 네, 1993년부터 약 20년의 공을 들여서 전 세계가 다 함께 열심히 표준화를 한 결과입니다. 일단 1993년도에는 오차막대도 엄청나게 크지만 숫자도 몇 개 없어요. 그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험 검사소의 개수거든요. 근데 2012년까지 가면 일단 오차막대도 다 개별적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인 그것도 모여지죠. 그리고 숫자도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 전 세계에 함께 당화혈색소를 잘 재자고 한 사람들이 표준화를 위해서 뭘 했느냐? 4가지를 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표준은 이 4개가 다예요. 이거를 잘하면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 측정의 표준화를 하려면 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무엇을 재는가? 혈당이라는 거는요, 모세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가혈당기일 경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세혈이 아니고 정맥혈을 빼죠. 정맥혈과 모세혈은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혈당기의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당하면 떠오르는 약간 우리의 머릿속의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모세혈 중에 있는 포도당을 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설탕의 성분은 포도당이 아니고 수크로스라고 하는 이당이고 포도당은 단당입니다. 단당이죠. 오른쪽에 저 화학 구조가 포도당의 화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의 구조식이에요. 네. 당 2개가 붙어 있는 이당이에요. 위에가 포도당이고 밑에가 프럭토즈라고 하는 과당이에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당이 설탕이고요.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면 하나는 포도당, 하나는 과당이 되고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제가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게 자가혈당기들이에요. 네. 저희가 실제 연구하려고 돈 주고 산 건데요. 네, 저기다가 혈액 대신에 주스를 이렇게 결과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개판이네요. 네. 아예 하나는 에러가 뜨고요. 하나는 너무 높아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막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우야. 근데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얘네한테. 왜냐하면 얘네는 그걸 재라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이상한 값을 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주스는요, 네, 요런 당도계로 측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재느냐, 뭘 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잘못된 측정의 예를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네, 단위도 다른 브릭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 네. 어떻게 재는가? 아까 저희 오른쪽 편에 있던 것들이 이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혈당 측정기의 원리예요. 너무 단순해요. 포도당에 어떤 특정 효소를 통과를 하면 얘가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될 때 보여지는 물질들, 거기서 나오는 전자들 중에 그 산화 매개물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색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를 측정을 하면 전류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마다 색의 변화를 보는 제품이 있고 전류의 변화를 보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제조사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최상위 측정 방법으로 동위원소 희석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혈액 안에 수많은 성분이 있잖아요. 네. 걔네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분리를 해요. 그중에 포도당만 딱 찾아서 얼마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확인도 더 정확하게 하려고 측정기가 계속 이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포도당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질량만 조금 다른 동위 원소를 집어넣어서 보정을 해줘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제임스 웹 이미지 많이 보셨죠? 색깔별로 다른 원소들을 나타내는 거 보셨죠? 그 방법이에요. 앞에 저희 그 자가혈당기 측정법이랑 비교하면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방법이긴 그렇죠. 하죠. 네. 네, 저희 실제 실험실 사진인데요. 저희 그룹원들 저 왼쪽에 서 계시는 분이 가리고 있는 기계, 저 네. 기계가 이제 질량 분석기가 되겠고요. 네네.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 장비의 가격이 이제 몇 억씩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최상위 측정법? 그래, 크리스가 잘해. 크리스가 잘하는 건 누가 검증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검증을 서로 해주는 거네. 친구들끼리. 아닌가요? 오, 정답이 나왔어요. 와!
크리스도 비싼 기계 써도 잘 못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국가 측정 표준 대표 기관들끼리 검증을 합니다. 서로? 이제 저희가 그걸 국제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제 비교에 참여하거나 저희가 이제 스터디 주관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참여했던 거고 참여한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갖고 왔는데요. 네, 네. 저기 보시면 크리스가 중간에 있죠. 네. 그러네요. 정답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이 국가의 대표 기관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측정을 잘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네. 그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시료를 다 같이 측정을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값은 모르고 대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모여 있죠. 네. 저희끼리 측정을 해서 협의값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것에 최선을 다해 측정한 값이라고 결론을 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다 구글에 치시면 다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아무나 다 열람하실 수 있는 결과들이고,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예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는 그냥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 국제 비교의 목적은 누가 잘 찍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동등한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동등한 거를 확보해야 된 이유는 무역을 할 때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무슨 유해 성분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결과를 만약에 미국에서 못 믿어요. 미국에서 아니 나 니네 못 믿으니까 다시 측정해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서로 국제 비교된 결과들이 있고 우리나라 회사가 크리스에서 이걸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서로 양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전 세계의 표준 기관들인데요. 네, 크리스가 저기 한국에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별로 표준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 분야 표준, 뭐 화학 분야 표준, 뭐 임상 따로 분야 표준. 있어요? 네, 규모가 있는 나라들은 그래요. 왼쪽에 보시면 유라მეტ이라고 하는 건 유럽 쪽에 통합된. 네, 맞습니다. 저희 쪽은 APM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은 이렇게 모아서 프랑스 쪽에 BIPM이라고 되어 있는 네. 거 초록색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국제 도량형국이에요. 이것들을 다 관리를 관리를 하는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여러분 미터가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그렇죠. 레미제라블. 그 프랑스 혁명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미터예요. 맞아요. 그 미터. 그래서 이 국제 조약의 이름이 미터 협약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미터 협약을 맺고 있고 굉장히 측정에서도 지구방위대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는 한데요. 네. 미터법을 쓰지 않아요, 생활에서는.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미터법인데 안 쓰지? 뭐 어떤 분의 대답은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회적인 체계를 다시 미터법으로 바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네. 세 번째, 이제 이 측정 방법들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그렇죠. 방법. 우리가 잘 재고 있는지. 맞습니다. 네, 잘 재고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준 물질이고요. 네. 네, 제조사에서 만드는 대조용액, 그다음에 이 제조사의 대조용액이 잘 맞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준용액, 그리고 그 표준용액을 만드는 아주 정밀하게 순도를 잘 만들어 놓은 고순도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물질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혈액 끝에. 표준 물질이라고 되어 네네. 있는 건 여러 가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탕 물질, 네. 우리는 모세혈이나 뭐 정맥혈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이거예요. 고순도 포도당. 포도당이라고 써 있고 들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저희가 순도 분석을 할 때 하는 이제 작업들이에요. 요 0.1%의 불순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 4개 이상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일단 수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은 다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흡습하는 성질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분을 측정을 하고요. 정제를 하면서 사용하는 용매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조금씩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무기물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잔류 용매는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갈락토즈, 만노즈, 프럭토즈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유사한 구조의 불순물들은 또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타 불순물들을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불순물을 다 찾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큼 들어있다 그거를 정해서 최종 얘의 순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 비교를 통해서 진짜 크리스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포도당 이제 표준 물질이 이제 포도당 용액이 있습니다. 조그매요. 이렇게 손가락만한데요. 여기는 이름대로 혈당 측정기용 포도당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진짜 그 자가 혈당기에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혈액 대신에. 바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혈청 중에 포도당, 전혈 중에 포도당, 이것도 다 우리가 포도당을 실제 병원에서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바탕 물질들이에요. 네. 아까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그 혈구하고 분리를 해서 깨끗한 혈청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병원에서 검사할 때는 포도당을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피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울을 종이에다 이제 점적을 해서 그 종이에 있는 걸 다시 추출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네. 진짜 종이에요. 봐도 돼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여기 진짜 혈액을 진짜 혈액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적십자사에서 저희가 그 분양을 받은 연구용 혈액으로 제조한 혈액입니다. 검사를 할 때 어떤 범위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점과 높은 점을 둘 다 잘 측정을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농도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로우하고 하이, 그러니까 당이 높은 거, 당이 낮은 거.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기기로 측정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도 잘 측정하고 하이도 잘 측정하면 중간은 잘 측정하겠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이 두 개를 만든 거고요. 아. 이제 이 조제 분유 중에는 영양 성분 및 원소도 표준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분유인데요. 뒤에 보면 다 영양 성분표 다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수많은 측정값들이 나오는데 그걸 측정하는 시험 검사소들이 잘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할 시험지가 필요한 거죠. 시험 검사를 할 때 비교값이. 그렇죠.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준 물질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프탈레이트 가소제 분석용 PVC예요. 플라스틱 성형할 때 그치. 넣는 가소제들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유해 물질이거든요. 시판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은 이 프탈레이트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평가를 한 후에 팔게 되어 있어요. 네, 검사하는 시험 검사소들이 있잖아요. 시험지가 또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표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을 잘 나와요. 그러면 네. 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만약에 인증값에 비해 너무 이상한 값이 나온다. 네. 그럼 이제 원인을 찾으셔야죠. 그 얘는 배추분 말이에요. 그야말로 배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농약 검사하잖아요. 아, 잔류농약. 네, 맞습니다. 배추까지, 예, 배추도 있고요, 굴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바탕 물질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검증을 해서 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가 다 함께 잘 쓰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ISO 인증. ISO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적으로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정도는 해줘야 허가 받을 만하다, 쓸만하다라고 한 그런 가이드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아, 진짜 고통이 많으신 분이 계신지 번호도 그냥 쭉쭉 나오고 진짜 어떡해. 그리고 이 ISO를 잘 따르면 그 아일락이나 콜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인정을 해줘요. 제일 위에 있는 CIPM, MRA 같은 경우는 표준 기관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기로 약속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끼리의 약속이 CIPM, MRA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하냐, 어떻게 확인하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급성이라고 하는 말이랑 불확도라고 하는 말이랑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소급성입니다. 네. 내가 얻은 결과가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소급성이에요. 다른 말로 추적 가능성. 이게 쭉 계속 추적해서 단위의 정의까지 잘 연결이 되면 완벽한 소급성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불확도가 되겠죠. 불확실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네. 오차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컨셉인데 사실 오차는 불확도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요소일 뿐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보여지는 이 빨간 점들은 동일한 기계를 최상위 측정법으로 10번 측정한 결과입니다. 반복으로 10번 측정하면 똑같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다 다른 값인가? 아니죠. 측정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표준 물질의 순도 100.000%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량선,
그다음에 반복 측정 과정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점, 그다음에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 뭐 이런 수많은 단계들을 다 측정 결과에서의 흔들리는 정도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불확도를 추산을 할 때는요, 바로 이런 단계들이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다 이제 추산을 해서 그거를 최종 불확도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에러바만 작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조그만 에러바를 추산을 하기 위해 얼만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산을 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10개가 다 다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네네네. 네, 이 오차 막대를 이제 저희는 불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확실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 소급성도 잘 갖추고 있고 불확도도 잘 평가된 거라면 이 두 개는 동등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전혀 다른 플랫폼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추적할 수도 없는 결과라면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좀 쉬운 얘기 해볼까 봐요. 저희 첫 측정의 기억 언제세요? 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대부분 모르게.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때부터 측정을 당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존재를 인지한 순간 이미 측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기들은 태어나면 일주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아기 때부터 평생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네, 1년에 약 2조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료 데이터가 쌓일까요? 이 데이터들이 쓸모 있는 데이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퀄리티가 좋은 의료 데이터가 있으면 AI 이런 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원격 의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죠.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신뢰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료 데이터가 소급성 체계 잘 갖추어져서 언제나 누구나 비교 가능한 데이터다 하면 그거를 기반으로 편리한 형태의 의료 체계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미래의 의료 산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측정들을 하는데 우리는 왜 측정을 할까요? 알고 싶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하고 싶고 그렇죠. 공유를 했으니 잘 소통하고 싶고 이런 의미로 사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해져야만 해요. 국제 기본 단위가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세컨드예요. 초예요, 초. 초. 길이는 미터예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전류는 암페어를 쓰고요. 광도는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칸델라. 쓰고요. 물질량을 나타내는 몰이 있고요. 7번째가 온도의 표준 단위인데요. 켈빈을 써요. 절대 온도 켈빈. 켈빈 아저씨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측정해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면 와. 뭔가를 아는 것이다. 멋지네요. 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지식은 변변치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측정하지 못하고 논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일 뿐 과학적이 되려면 아직 한참 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측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과학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과학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체계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과학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된다면은 튼튼한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데 근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을 정말 과학답게 만드는 과학,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정지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